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다,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들, 공급망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 소비 시즌이 되고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정말 활짝 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증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말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시작으로 소비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소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사실은 이렇다 할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맞아요. 사실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영향이랄지 공급망의 영향이랄지 또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랄지 그러면서 당장 자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이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연말이다 보니 소비의 시장의 관심이 상당 부분 쏠려 있더라라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 전 정도 돌아가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도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크리스마스가 끝나놓고 네. 그 뚜껑을 정말로 열어보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 1일부터 2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5%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2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11%에 가까운 급증 양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연말 지출이 증가했는데 그 지출의 근원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물류 대란이 지속되고 선반에 유통가 선반에 물건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서둘러서 조금 좀 쇼핑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반면에 보복 소비도 상당 부분 한몫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것이 무려 3개월,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라는 사자 심리가, 선구매 심리가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연말, 연시, 뭐니 해도 소비에 대한 관심, 그 소비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아주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때 사실 항공기가 굉장히 결항이 많이 됐었는데 여행은 못 가도 내가 보복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더 이 소비 쪽에 자금이 쏠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정확히 이제 어떤 쪽에 가장 많이 돈이 몰렸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는 이제 그 경기 소비재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내구 소비재라는 거. 경기 소비재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의류나 식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가볍게 살 수 있는 그 품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경기 소비재고, 이제 그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을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자동차랄지 아니면 이제 그 가전 제품이랄지 가구랄지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도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사셨다라면 저는 옷을 샀습니다. 옷을 가볍게 샀으니까? 그냥 옷을 네. 저를 위해서 그냥 옷을 세일하는 것들을 좀 샀는데, 우리 앵커님도 당연히 저는 사셨을 것 같은데. 사실 구매를 하진 못했는데 하고 싶다면 저는 전자제품 쪽을 좀 사고 싶다는 욕심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저도 그렇고 경기 소비재도 그렇고 내구 소비재, 전자제품도 그렇고 한동안 사실은 1년 이상 참아왔던 것들이 네.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버틸 만큼 버텼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는 쓰자라는 쓰자. 쪽으로, 예, 그게 바로
보복 심리, 폭발 심리, 잠재 소비에 대한 어떤 그 폭발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연말 소비 시즌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계가 있습니다. 의류 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가 늘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 보석류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석, 뭐 금은 장신구가 되겠죠. 시계에도 포함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32%의 증가. 뭐 우리 수현 말씀하셨다시피 네. 전자제품 역시 16%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였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이 부분 상당 부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내년이 되면 가전제품의 가격도 상당 부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자동차 가격도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되어지면서 자동차 내구 소비재 쪽에도 상당 부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선구매를 하려는, 미리 서둘러서 구매하려는 그런 욕구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넘쳐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딱 하나 시장 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소비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소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내년도 2022년 가전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 가격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소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되 소비 주변에 있는, 그리고 최측근에 있는 이슈, 바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군들은 아무래도 원자재랄지 유통이랄지 내구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될 것 같고, 이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IT와 자동차, 백화점, 식음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놀라운 점은 보석이 32% 늘었다라는 거. 이 럭셔리 제품이 확실히 네네. 최근에는 보복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이 되는 게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소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지난 사실은 월요일 어제 그제 그저께 이제 가장 눈에 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서는 게 내년이다라는 부분. 2022년 글로벌 경제가 그 규모의 사이즈가 이때까지는 70조 달러, 80조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미국이 약 한 45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이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1.7조 달러, 1.8조 달러. 이게 GDP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100조 달러 돌파 시기는 약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한 2, 3년 정도 앞당겨졌더라. 근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소비라는 부분이 분명히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증가율이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GDP는요, 실질 GDP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명목 GDP를 보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 GDP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할 때 있어서는 명목 GDP,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고 돈 가치가 하락을 하면 자산 가치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이런 전반적인 동반 상승의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경제 규모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당겨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서 있는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중간 경로에 있는 유통업종,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소비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고용이 불안한데 어떻게 소비를 맘 놓고 돈을 하겠습니까? 벌어야 쓸수 그렇죠. 예. 그래서 고용 지표를 앞으로는 상당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공급망 대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금 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서서히 완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데 이제는 생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고 축적의 과정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재고 축적의 과정, 유통에서도 재고 축적의 과정에 돌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 관점에서는 재고 축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소비 관점에서는 고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소비와 생산 이에 대한 기본 핵심 축이 건강하게 지탱을 해주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화 긴축으로 들어간 부분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 긴축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유동성이 마무리가 되면 재정 완화와 조세 완화를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정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네 가지 순환고리 속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인 금융장세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실적장세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소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 꼭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챙겨야 할 경제 지표들 분명하게 방향성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비 데이터 보면서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어떤 또 데이터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도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류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무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류 OEM 업계 1위 업체인데요. 해외 40여 개 유명 고객사로부터 아웃도어와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을 수주받아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좋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도 17.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의류업계가 팬데믹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와중에 거둔 성과라 더 유의미한데요. 영업무역은 안정적인 생산과 수직 계열화라는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4분기도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엘 패션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 역시 패션으로 전사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 사업부 매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3.7% 성장을 해왔는데요. 국내 온라인 의복 시장 연평균 성장률 8.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채널인 홈쇼핑에서 회사가 보유한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에 기반한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푸마와 아디다스, 리복 등이 있죠. 자, 그리고 현재 피파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 피파 브랜드의 에슬레어 웨어 등 광범위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종합 글로벌 패션 회사로 한 단계 더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 FNC입니다. 국내 골프웨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일본과 미국, 스코틀랜드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저가부터 초고가 제품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다양한 소비자 연령대에 맞춤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크리스 FNC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더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의류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의류주 체크를 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하기에는 소비가 개선됐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다시 W자 반등, 다시 좀 낙폭을 키우다 네. 또 상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핵심 이슈가 바로 이제 그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가 되겠죠. 오미크론 확산. 실제로 지난밤 미국장 역시 오전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후장 들어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 주요 배경에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점.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각종 변이가 나타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V자 반등을 만들어냈고 근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재확산에 의해서 W자 반등으로 소위 말하는 더블 딥의 상황을 만들어낼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아직 V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V가 연장이 잘못되다가는 W자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서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종목을 봤습니다. 화이자 종목을 봤고요. 모더나 종목을 봤고 머크를 봤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화이자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모더나도 빠졌고. 네. 그 이야기는 오미크론 확산이 되곤 있지만 우려감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가져 들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V 반등에 대한 경험도 있고 대기 매수세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홀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서 홀드하면서 튜닝을 하는 그런 전략. 그 튜닝의 방향은 좀 변동성으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로운 그런 대형주 종목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우려감에 너무 갇혀있기보다는 그 반등의 구간을 노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났습니다. 말씀처럼 내년에 실적 장세 좀 예상이 되고 있고 1월 효과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세요? 예, 이제 내일면 끝나죠.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올해 시장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네. 됩니다.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 시즌의 주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신년 정책의 1월 신년 효과에 대해서 핵심 정책의 핵심 배경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산업별 정점 논란의 재점화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SOC 투자랄지 이런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분야별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뽑아내야 될 텐데 역시 그린 인프라가 그 대표적인 업종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내년 2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3월에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 전 경기 민감주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 쪽으로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주 쪽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연초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